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청산도라고 이제 완도에 있는 한 섬인데요.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완도 청산도 의료선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또 개인적인 간증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료선교 인도하셨고 또 영혼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빛을 보여주셨는가 나누고자 합니다. 단체 사진인데요. 저번 주에 막 다녀와서 부랴부랴 간증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된 자료들이 미흡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가게 된 과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개인적인 것인데요. 우선 5월달에 의료선교 4월 5월달에 의료선교 광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정상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거진 3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되는 의료선교 섬전도라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뜨거운 반응으로 순식간에 이제 모집 인원들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가야겠다. 그래서 신청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당시에 저는 이제 학교 시험 기간이었고 또 바로 병원 실습이 이어져가지고 이 머릿속에서 가야겠다는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안 가고 싶다는 게 아니고 가야겠다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키워드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2주가 지난 뒤에야 그제서야 이제 이완성 형제님께 카톡을 남기게 됐는데 너무 많아서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칼같이 그렇게 그 대답을 듣고 큰 아쉬움과 함께 마음을 접었는데 다시 이제 정확히 5일 뒤에 형제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라 자매에게 얘기 들었다. 취소 인원이 생기면 형제에게 다시 연락을 주겠다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대답을 하게 되고 또 섬전도를 기다리게 되는데 사실 60명 가는 섬전도에 77명이 그 접수가 돼가지고 저에게 아마 기회가 안 올 거라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달이 넘는 시간이 지나고 의료 선교에 대해서 이제 잊고 살던 일상생활 속에서 이현성 선생님께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카톡으로 연락이 오신 게 아니고 이렇게 보이스톡으로 그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그 많은 인원이 빠지게 돼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자가격리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그 빠지게 됐다. 그러면 함께 갈 수 있냐? 일정이 되냐 형제라고 물어보셔서 기쁜 마음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기린로에서 함께 가는 청년들에게 은서자매랑 그때 미림자매에게 가게 됐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 당시가 8월 9일, 8월 8일쯤인데 3주면 이제 많이 남았다. 2주 정도면 많이 남았다 싶었는데 제가 이제 그 예달미 캠프 찬양팀을 정신없이 이렇게 하게 되고 그 전에 이제 코로나가 한 번 더 걸리게 돼가지고 자가격리를 하게 돼서 그 2주라는 시간이 정말 그 화살처럼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버스킹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자가격리하고 그다음에 예달미 캠프까지 다 지나가게 되니까 어느새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과로 해가지고 그 재미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근데 어느새 이제 출발 하루 전이 돼버렸어요.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짐을 싸야 되는 날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음 날 이제 월요일 날 바로 출발을 하게 됐는데 일요일 날 이제 부랴부랴 맞다 섬전도에 가게 됐지 이러면서 이제 짐을 막 싸게 돼가지고 그 단톡방에 이제 챙겨야 될 것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신분증이랑 여러 가지를 챙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부랴부랴 예배당으로 향하게 됐고 오전 6시 30분에 예배당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를 하게 되고 4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제 은서자매도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이라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그 절대 이제 못생겼다 이런 게 아니고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아침에 6시 반에
예배당 앞에서 기도를 하고 함께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5시에 일어나게 되고 또 6시 반에 완도로 출발하는 그런 바쁜 일정이라서 아침 일찍 그 출발하시고 운전을 계속 하셔야 되는 이제 형제님이 이명재 형제님이 운전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조수석에 타가지고 저는 이제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형제님이 졸음운전 하시지 않게 또 좋은 컨디션으로 가실 수 있게 제가 또 자신 있는 게 조수석에서 소재가 이제 안 끊기게 계속 운전자 취향에 맞게 그 토크쇼를 이어가는 게 이제 장점인데 그게 10분 발휘된 것 같습니다. 예. 형제님이 계속 이제 아 그래요? 아 이러면서 이제 대답을 해주세요. 예. 근데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이명재 형제님이잖아요. 근데 이런 반응이 있었다는 건 정말 예. 좋은 주제로 대화가 오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초롱초롱하게 안전하게 이제 완도까지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신분증을 챙겨가지고 이제 완도항에 내리고 의료선교팀과 만나서 탑승권을 발권을 받고 네, 출발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배에 타게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이 어떤 형제님이 이 기계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이 기계가 뭐냐면 그 심박수 이 리듬을 심전도를 이제 측정하는 간이 그 자가 검사 기계인데 아직 그 판매가 되지 않는 그 시범 운영 중인 그 기계를 가지고 오셔서 한번 섬전도 때 쓰시려고 가지고 오셨나 봐요.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려고. 근데 이제 이건 여담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계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자매님들은 이제 정상이 떴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부정맥의 일종인 그 심방세동이 뜨고 이명재 형제님은 그 심근경색이 떴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러면서 이 기계를 가지고 오신 형제님이 적용하려고 했는데 이거 고장났다 했는데 저는 이제 제가 건강하다라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 고장났겠구나 했는데 이명재 형제님 안색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잠깐만요 물 손에 묻히고 다시 한번 이렇게 계속 한번 다시 그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계 자체가 오류가 나서 다른 청년 형제들에게 다 해봤는데 어떤 형제님도 저랑 똑같이 부정맥이 뜨고 해가지고 기계가 오류가 났다는 것으로 판명이 돼가지고 이 기계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이제 오는 길에 잠깐 얘기를 나눴던 게 저희가 이제 일정표를 봤는데 어디 부서에 배치가 돼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거를 이제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는 길에서. 근데 이제 서울대병원 외과 교수님이 오신다 암수술 전문가시다 위암수술 전문가. 근데 이제 그곳에 미림자매가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아 긴장이 된다 어떡하지? 이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굉장히 카리스마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이실 줄 알았는데 이제 지금 측정하고 계신 이 형제님이셨습니다. 굉장히 유쾌하시고 유하시고 저희 이제 청년들의 이제 짓궂은 장난에도 이렇게 같이 어울리실 수 있는 그런 성품의 형제님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긴장할 거 없이 잘 일정을 형제님과 함께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형제님이 이번 주 저희 주보에 나오셨던 그 형제님이고요. 그래서 몇 번을 해도 이제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와가지고 저도 걱정을 했지만 기계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이제 아름다운 완도 청산도를 구경하면서 이제 섬으로 향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 다 얼굴 안 나온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으로 보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바다가 푸르러요. 그래서 청산도라고 이름이 지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오랜만에 바다에 가게 돼서 바다를 보게 돼서 기분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바람도 시원하게 불었고 이렇게 형제님 두 분이서 사진도 찍으시고 청산도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고 복지관이 있었습니다. 청산도에서 마을 어르신분들이 이용하는 복지관이 있는데 그곳 2층에 저희 이제 의료선교팀이 짐을 풀고 그곳에서 의료봉사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과정을
도착하자마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를 드리고 이제 의료 체계를 구축을 위해서 그 짐을 정말 바쁘게 이렇게 내리고 또 내리고 여러 개로 옮기고 의자를 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이제 하자고 하셔가지고 도시락이 준비가 돼 있었는데 정말 예쁘게 종이백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그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어떤 밥이 나올까 기대를 했는데 그 이제 종이백을 딱 열으니까 어떤 반찬이 있지 했는데 이제 밥이 하나가 있고 단무지가 있고 김이 있고 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찬이 어디 있지 했는데 이게 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강하게 키우시나 보다 했는데 이 밥이 이제 찰밥이어가지고 예, 맛있게 또 점심을 식사를 하고 예, 감사하게도 이제 바로 진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형제고 청년이고 어린 축에 속하다 보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짐을 굉장히 많이 날랐는데 그 복지관에 있는 의료 장비를 전부 다 내리고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그 따라 가 보니까 정신을 이렇게 눈 떠 보니까 저는 봉고차를 타고 있고 그 숙소로 향해가지고 그 엄청 무거운 나무 식탁을 나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숙소에 식사팀 장비랑 식탁을 나르고 차광막을 설치하고 이제 오늘 일은 끝났나? 이제 땀 범벅이 이제 될 때쯤에 제가 문득 생각이 든 게 나는 그 의료팀으로 왔었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통증의학과 의료팀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부랴부랴 근무복으로 다시 갈아입고 복지관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의료봉사에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의료선교 체계는 이렇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외과, 통증의학과, 내과, 약을 받아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발 관리라고 발 마사지를 받고 이렇게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파마랑 어떤 미용을 할 수 있는 미용팀, 이렇게 그 여러 섬김의 손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그 체계를 구축을 해서 어르신들께 봉사를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통증의학과였는데 왜 통증의학과에 제가 배치가 돼가지고 그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통증의학과에 있었냐면 어르신들이 허리랑 무릎이랑 그 관절이 전부 다 안 좋으시다 보니까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이러시면 전부 다 통증의학과로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진료를 보시기 때문에 이곳에 인력이 정말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체계는 이렇게 나 있고 여기서 이제 진료를 다 보신 어르신들이 거의 무조건적으로 수액 처방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준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포도당 주사를 맞으시는데 수액을 맞는 30분 동안 이제 못 움직이시니까 그때 이제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김의 손길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은서자매가 이제 접수를 맡게 됐고요. 할머니도 혈압을 재고 증상을 이렇게 물어봐서 과에 적절하게 하고 이제 내과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상담을 받고 이제 통증의학과입니다. 그래서 그 관절이나 어떤 아프신 곳이 있으면 통증 그 조절제를 맞고 그 다음에 침을 맞고 이렇게 하게 되고 치과 저는 치과가 이곳에 어떻게 그 설치가 될까 했는데 정말 그 최소한의 짐으로도 훌륭한 진료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광교 남부의 이지용 형제님이 그 진료를 맡아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제부의 미림자매가 이렇게 파견이 됐고요. 그래서 또 이명진제님 진료 보시는 건 영상으로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경매자매님은 중요한 이제 IV 그 수액을 맞기 전에 이제 수액을 연결하는 그 팀에 간호팀에 연결이 돼서 어르신들 모두에게 이제 다 이렇게 수액을 처방을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통증학과에 이렇게 배치가 돼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제 허리가 아프셔서 누워 계시면 침에 이제 전기 치료를 연결을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임영정제님은 그 초음파를 맡으셔서 전체 화면이 이렇게 그 간이 초음파 기계를 가지고 오셔서 그 태블릿 PC로 이렇게 자료를 이어 받으셔서 그
증상이 있거나 어떤 이상이 있으신 분들 병원을 입원을 내원을 권유를 해드리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진단을 해드리는 그런 진료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이제 수액을 맞으시는 동안 어르신들이 복음을 이렇게 들으십니다. 네, 이렇게 파마를 하시는 어르신은 이렇게 파마 약이 이제 스며드는 동안 복음을 들으시고, 또 수액을 맞으시는 어르신들은 수액을 맞는 동안 이렇게 복음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첫날에 정신없이 이제 진료를 마치고 피드백 시간에 이제 피드백을 갖게 됐는데, 이렇게 피드백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굉장히 적게 왔다 이런 피드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저는 통증의학과에서 보조를 맡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끊임없이 계속 오셔가지고 와, 왜 이렇게 많이 오시지? 하면서 계속 이제 침을 연결하고 빼고 닦고 막 하면서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원래는 줄을 서가지고 저 끝까지 이제 이렇게 따리를 터서 어르신들이 줄을 쓰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다행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웠던 것은 수액이 그날 많이 남아가지고 계속 어르신들이 더 많이 와야 되는데 복음이 섬 전체에 이렇게 퍼져 가기를 원하시는 형제님들의 그런 바람에는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섬에 알게 된 게 뭐냐면 이제 피드백 시간에 원래 이제 줄 서서 대기하실 만큼 섬에 소문이 많이 나야 되는데 광고도 적게 됐을 뿐더러 이 섬에 마을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큰 마을 2개가 상을 당해가지고 두 마을이 참석을 못하게 돼서 이렇게 적게 온 것이다. 광고가 이제 앞으로 더 될 테니 둘째 날, 셋째 날은 아마 더 계속 오실 것이다. 이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 시간이 저는 원래 이 어떤 호남권에서 호남학생 캠프나 어린이 캠프 이렇게 저녁 시간 피드백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엄격하고 이렇게 철저하고 딱딱 해야 할 말만 딱딱딱 하는 그런 분위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피드백 시간에 이렇게 트럼펫을 부시고 장로 형제님들이 나오셔가지고 특송을 하시고 자매님들도 와가지고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고 이렇게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사실 피드백 시간이라길래 긴장을 했지만 정말 즐겁게 이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자매님은 해남학동교회 자매님인데 간호조무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최근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셨거든요. 3년 4년 전에. 근데 따시기 전에 20년 30년 전부터 이 의료 선교가 시작된 때부터 계속 이 의료 선교를 섬기고 싶다는 마음에 계속 소원함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자매님 자신은 하실 줄 아는 게 없다 보니까 본인 생각에 내가 그곳에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이제 그러면 때가 됐다 해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시간이 많이 남다 보니까 직장에서 이제 직장이 끝나면 바로 야간 간호 학원을 가서 간호조무사 이렇게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하셔가지고 이 섬전도에 이렇게 오셨다고 하는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나는 이렇게 바쁜 일정 속에서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도 다음 섬전도가 2주나 남았는데도 잊어버리는 사람인데, 자매님 이렇게 20-30년 동안 섬전도 하나를 위해서 간호조무사를 하시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휴가를 내가지고 이렇게 오셨구나. 자매님이 정말 간증을 하시면서 섬전도 하시는 이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한다는 감동이 벅차가지고 울먹이시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정말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경외하시는 자매님이 섬전도에 와가지고 이런 소원함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에 또 섬전도에 함께하게 된다면 자매님만큼은 아니지만 소원함과 어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믿음과 또 확신으로 섬전도를 참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 335 모여 앉아서 그냥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피드백이 오고 갔고요. 찬양도 하고 어떤 막 사진도 찍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산도는 제가 이제 어제 알게 된 건데 국내에서 이제 밀어주는 섬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관광섬으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도시, 슬로시티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밀어주는 섬 중에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제 휴대폰이 그렇게 좋은 휴대폰은 아닌데 그냥 노을에 대고 딱 찍었는데 이런 멋있는 절경이 나와가지고 스스로도 이제 내가 이곳에서 이제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늘만 쳐다봐도 하나님이 만드신 천라만상이 이렇게 나를 감격 있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이 절경을 보면서 피드백을 하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경험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또 영상인데요. 그 피드백 시간인데 이제 청년들을 다 앞으로 불러 모아 주셔가지고 김철이 형제님이 찬양을 시키셨습니다. 네. 이영승 제님이 마이크를 잡으시고 찬양을 하시고 네,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또 그 사라자매님이 이제 청년들이 율동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 지금 우리가라는 찬양으로 율동을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다 외우지 못해서 다 외운 경배자매님께 배우는 영상인데 그 아마 미림자매가 이렇게 찍은 영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을을 바라보면서 율동을 연습을 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이 이제 밝아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이제 이 의료 선교를 참여를 해야 되나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큐티에 참석을 했는데 둘째 날 이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그 통증의학과 그 형제님이 계신데 그 형제님이 사실 이 의료 선교에서 가장 그 많은 그 진료를 보시는 형제님이세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이 관절이 안 좋으시다 보니까 통증의학과가 이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형제님이 둘째 날 코로나가 걸리셔가지고 섬을 나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주로 그 고향으로 가셨고 비상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란 마음을 잡고 둘째 날 함께 복지관에 모여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4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이 말씀의 내용을 다 함께 묵상을 했는데 이런 묵상이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전도를 위해서 오셨고 저희 또한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곳에 영혼이 가난하고 또 눈먼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 당시에도 그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돌발 상황과 핍박과 방해가 있었는가. 주님은 또 아랑곳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걸음을 옮기시고 이 마을 저 마을에서 계속해서 전도를 이어가셨습니다. 저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것이 이 상황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야 한다. 주님께서 전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계속 걸음을 이어가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여기서 멈추지 않고 걸어가야 하는 것이 맞다. 이곳 청산도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 이런 각오와 함께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 아침 큐티 시간이 마쳤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너무나도 신실하게 이 문제를 예비를 하셨고 스케줄이 아까 말씀드렸던 절대 안 나기로 유명한 대학병원 그 수술방 외과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성호 형제님이셨는데 그 형제님이 원래는 메스를 잡는 외과 의사신데요. 15년 전에 어떤 분께 한의학 하시는 분께
침수를 배우신 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에서는 양방침이라고 해서 주로 그 섬전도에서 하는 진료가 그 어르신들 근육에다가 침을 꽂아서 그 침에 전기 자극을 보내는 그런 진료를 하는데, 이 진료를 원래 아까 그 코로나가 걸리셨던 그 송인 형제님이 도맡아서 하셨지만 우연히 처음 이 섬전도에 의료선교에 참여하게 된 그 공성우 형제님이 대신 맡아서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침을 놓을 줄 아셨던 형제님을 통해서 송인 형제님의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우셨고 진료는 다시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이제 마가복음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성도님들이 2절, 제가 3절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둘째 날에 이제 체계가 안전하게 잡히게 되고 진료가 거의 끝날 무렵에 내과에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20년간 진료를 보셨던 할머니신데 올해부터 갑자기 눈이 잘 안 떠지고 눈앞이 캄캄해져서 너무 절망적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 호소를 하시던 할머니셨는데요. 그 할머니께서 이제 이 의료 선교 그 봉사에 오시게 되셔가지고 내과 진료를 보셨습니다. 이 내과 진료를 보시게 됐는데 내과를 보시던 형제님이 아산병원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할머님은 아산병원에서 20년간 진료를 하셨고 진료를 보시는 형제님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호흡기 내과 교수님을 맡고 계신 임채만 형제님이셨습니다. 할머니는 섬에 이제 아산병원 내과 교수가 찾아왔다는 그 소문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이 할머니 얘기 다 들어주시고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그 속상하셔가지고 이렇게 호소를 계속 하시면 진료를 보셔야 되니까 잠깐 말을 멈추게 하고 진료를 더 이어가는데 형제님이 공감해주시고 이 얘기를 끊지 않으시고 계속 끝까지 들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셔가지고 할머니는 눈물을 한없이 쏟으시면서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셨습니다. 이렇게 영상인데요. 정선주 신경과 그 선생님은 생각 치다가 먹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내가 안 가고 그때는 얘기들이 연결을 안 간단 말이야. 약이 두 가지가 갖고 있었어. 안 버렸더라. 그거 없어졌다. 가버렸어. 그 약이 두 가지 이렇게 넣더니 이렇게 걸어주죠. 네. 그래서 형제님이 할머니 얘기 다 들어주시고 아산병원 담당 의사에게 전화하셔가지고 진료 날짜 잡으시고 할머니는 이제 풀어진 마음으로 수액을 맞으시면서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이 아침에 함께 큐티했던 마가복음 2장이 정말 그대로 할머니와 형제님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이 중풍병자의 모습이 같이 겹치면서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아마 이 형제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오셨겠죠.
그래서 형제님이 계시다는 소식이 복음이었고, 하지만 이제 말씀에서도 주님은 병자에게 네가 병나음을 받았다라고 먼저 하시지 않으시고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이 상황을 경험을 하면서 의료선교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저는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함께 이제 나눴던 내용인데, 섬의 주민들이 아픈 곳을 진료를 하러 왔지만 사실은 진짜 영혼의 상처, 고통받고 몸부림치던 그 하나님의 자리를 잃어버린 영혼의 울부짖음을 치료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다라고 첫날 말씀하셨고, 할머니처럼 눈이 캄캄해져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러 이곳에 왔다는 것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형제님과 할머니의 대화를 보면서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료가 끝이 나고 이제 저녁을 먹고 바로 첫날 복음 집회를 이어가게 됐는데요. 2일차 복음 집회에는 구도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정이 있어서 많이 오시지 못했습니다. 10명 정도 오셨던 것 같은데, 그 원래 섬의 특성상, 아니 어르신들의 특성상 집에 이제 5시 이후에 집에 들어가게 되면 잘 나오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피드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시 반에 집회를 열게 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석을 하기가 쉽지 않다. 시간을 바꿔보는 거 어떻겠냐, 이렇게 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3일차 복음 집회, 그러면 오후 그 점심 먹고 2시에 진료 시작하기 전에 2시에 바로 말씀을 시작하고 진료를 조금 더 늦게까지 보는 방법은 어떻겠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모아져서 2시에 복음 집회를 3일차 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오셨던 분들 10분보다 25분 정도 이렇게 더 많이 오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3일차 이제 그 말씀이 끝이 나게 되고 이제 진료가 끝이 나게 되고 그 청산도에 있는 꽤 큰 예배당, 청산도에 있는 한 예배당을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복음 집회 2차 복음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이어가게 됐고요. 1일날 이제 오후에는 35명의 어르신들이 진료를 보셨고, 섬 주민들이 진료를 보셨고, 그리고 화요일날 이튿날 오전 오후에 61명 보셨습니다. 계속 이제 소문이 나게 돼가지고 점점 더 늘어나셔가지고 그 참석을 하게 되셨고요. 그래서 3일날 진료 때는 이제 마지막 진료인데 141명 오셨습니다. 그래서 두 배 계속 늘어나시는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물론 이제 복음 집회에 모든 어르신들이 다 참석해서 복음 말씀을 듣고 구원을 시인한다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지만, 이 진료가 이제 끝이 나면 바로 수액을 맞기 때문에 참석을 하셨던 2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은 모두 다 이제 수액을 맞으셔가지고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 이제 봉사 일정이 끝이 나고 그곳에서 마지막 복음 집회를 열고 나서 이제 모든 그 일정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집회를 끝으로 의료 선교 일정이 마무리가 되었고, 다음 날 이제 목요일에 청산도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휴식을 하고 완도로 다시 출발해서 점심 식사를 하고 다음을 기약하면서 헤어졌습니다. 그 필리핀 의료 선교가 1월달에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일정이 된다면 꼭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느낀 3가지 유익을 또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음식인데요. 진짜 식당보다 맛있는 그 팔척 뷔페 식사가 항상 매 끼니마다 이렇게 차려졌습니다. 저희 이제 청년들이 기릴로 청년들이 이렇게 4명이 갔는데 정말 첫 끼부터 놀래가지고 와 이게 뭐야? 이게 계속 나온다고 하면서 계속 먹고 하는 내내 이건 왜 이렇게 맛있어? 저건 왜 이렇게 맛있어? 맛이 없는 게 없잖아. 다 맛있는데? 이런 피드백이 나올 정도로,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정말
식사가 너무나도 훌륭하고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물회까지도 이제 준비해 주셔가지고 완도 전복까지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 끼니마다 정말 황홀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 특별하지 않은 반찬이 없었고 매 끼니면 행복했는데 어떻게 이제 이렇게 맛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듣게 된 사실이, 물론 자매님들이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 애찬을 준비를 해주시는데 거기에 그 조리가 끝나면 그 셰프를 하시는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그 조금 더 이렇게 그 조리 과정을 추가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더 특별한 맛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맛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섬전도에 오게 되시면 이런 유익을 맛보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식사를 하시는 형제님인데 정말 행복하게 드셔가지고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임영재님 제가 사진을 준비했지만 모든 청년들과 참석하시는 그 스텝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이 표정으로 식사를 드시고 계속 밥을 리필하시고, 그 저희 이제 청년들끼리 이렇게 기린로 청년들끼리 밥을 먹으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더 갖고 오자고 해서 그렇게 밥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저 멋있다고 이런 사진 넣은 게 아니고 그 너무 자연 환경이 아름답고 이 일정 자체가 그 섬전도 일정 자체가 이렇게 6시 진료가 끝나면 모든 것이 다 그 자유로운 일정입니다. 그래서 유동적이고 저희가 이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쉼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6시 30분 일정이 끝나면 저희에게는 다 자유 시간이 주어져 가지고 피드백을 갖고 나서 이게 섬의 주변 환경과 아름다운 그 경관들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계속 이제 이영선 형제님이 말씀하셨던 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둘러보고 힐링하다가 가라. 여기 정말 아름다운 곳이니까 공기 쐬고 바닷바람 맞으면서 잘 있다가 가면 된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말이 사실이었던 게 너무 아름다운 바다랑 자연 환경과 어떤 이런 그 시설까지도 갖추고 있어서 정말 잘 힐링을 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독 은서자매가 그 사진을 많이 건져가지고, 물론 뒷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과 함께 사진을 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선교를 경험을 했습니다. 의료 선교를, 캠프를. 그래서 앞서 함께 묵상했던 아침 큐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이 그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막 똑똑해가지고 이런 누가복음, 마가복음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고 이렇게 적용하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이 영혼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쁘시게 역사를 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저희에게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했던 것은 여기까지고, 이렇게 도서지역 의료선교 지원단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간 것이지만 제 간증과 또 여러 광고들을 통해서 이 의료 선교에 관심이 갖게 된 성도님 계시다면 정말 가보는 것을 도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이제 아까 그 간증하셨던 그 해남 학동교회 자매님처럼 어떤 역할이 없을까 하면서 걱정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그 주님 주신 달란트를 더 익힐 수 있겠지만 이곳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은 그 빠른 신청과 또 그 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간호 어떤 그거 제가 학교 4년 다니면서 배웠던 내용들 이곳에 써먹은 게 아니고 그날 배운 내용들을 이렇게 환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잘 대해주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된다라고 하셔서 열심히 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청년들도 또 기혼 형제 자매님들도 함께 의료선교 한번 가보시는 거 어떠신지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